자, 병의 청구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병은 지금 14년 1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다투고 싶대요. 근데 병은 지금 언제 청구했냐면 16년 12월 5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년 1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일이 2015년 1월 29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법률에 대한 청구기간을 원래 어떻게 계산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지금 쟁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론으로 돌아갑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계산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법 시행일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는 청구기간의 계산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법 시행일과 동시에라면 15년 1월 29일이 되는 건 거죠. 언제 개정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행일이 기준입니다. 시행일이. 그래서 법 개정일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받았다면 시행일이 기준이 되는 건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 거죠. 자,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밑에 보지 마시고요. 이건 좀 이따 치우자.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상정하지 마시고. 자, 얘가 지금 13년 7월 15일에 태권 도장을 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15년 1월 29일에 개정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예요? 15년 1월 29일이죠. 이때 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건 거니까. 만약에 얘가 이때 태권 도장을 연 게 아니라 얘가 15년 1월 5일에 태권 도장을 오픈했어요. 그럼 이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이때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건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태권 도장을 오픈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된 건 거니까. 이때가 사유 발생일이 되는 건 거죠. 내가 태권 도장 오픈하기 전에는 여기서 지금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 적용을 안 받잖아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체육업과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는 건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원칙적인 내용이죠. 이게 제일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법률 조항을 다툴 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삼을 것인지 아니면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얘가 법이 시행되고 태권도장을 오픈한 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태권도장을 오픈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산점은 이때가 받게 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렇죠? 법 시행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기산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반론적인 내용이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16년 12월 5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대요. 근데 딱 봐도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1년도 지났네. 1년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부칙이 나오는 경우에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부칙이 나오는 경우에. 자, 부칙에서는요, 세 가지 쟁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유예기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뭐예요? 결국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너 못해 라고 하는 게 유예기간이겠죠. 자, 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유예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내지 신뢰보호 원칙, 요거 두 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진정 소급입법이면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건 거고, 부진정 소급입법이면은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건 거고. 자, 2번이랑 연결되는 게 세 번째 쟁점인데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 혜택을 없애는 부칙을 만든 건 거야. 근데 그 부칙에서 기존 사람들한테 일부만 소급을 해주는 건 거지. 그럼 이때는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평등권도 검토할 수가 있겠죠. 평등권.
그래서 부칙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장래를 유예하는 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유예기간이 있는 내용이죠. 유예기간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1조에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3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법령은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까딱 잘못 실수를 했으면은 법이 개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으면 이건 절대 틀리는 문제예요. 시행일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실제로 우리가 청구기간을 기산할 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청구기간을 기산할 때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법은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17년 1월 29일에 시행이 되는 건 거죠. 이때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될지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될지의 문제입니다. 법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삼을지 유예기간 경과 후를 기산점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학설이 있다라고 써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배점이 큰 문제라면은 법 시행일로 보는 견해, 유예기간 경과 후로 보는 견해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배점이 적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입장과 현재 입장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근데 논거를 밝혀주셔야 되겠죠. 질문, 여러분, 법 시행일로 보는 견해와 유예기간 경과 후로 보는 견해는 어쨌든 동일한 쟁점을 논고로 합니다. 왜 얘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볼까요? 왜 얘는 유예기간 경과 후를 기준으로 볼까요? 어떤 논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기본권 침해 발생일이에요. 기본권 침해 발생일. 기본권 침해가 법 시행일에 이미 발생했다. 그럼 기산점이 언제예요? 법 시행일. 기본권 침해가 유예기간이 경과해야지만 비로소 발생한다.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기산점이 되는 건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어차피 2년 지나면 못하는 게 확정됐잖아. 어차피 2년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이미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때를 기산점으로 봐야지 라는 건 거고, 유예기간 경과 후로 보시는 분들은 야, 아직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유예기간이 경과해서 못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러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유예기간 경과 후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뭐라고요? 종전은 법 시행일이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유예기간 경과 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보기 위한 논거를 뭐를 써야 된다? 기본권 침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논거로 밝히셔야 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서 17년 1월 29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건 거니까 그 이전에 청구한 거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적법합니다. 적법합니다. 그럼 청구기간의 말일이 언제일까요? 지금 얘는 15년 1월 29일에 법 시행일이고, 그렇죠? 얘는 2년 유예한다고 했으니까 17년 1월 29일까지 유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유예하니까 그대로 그냥 2년만 더하면 돼요. 그냥 이대로 2년만 더하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일 남았고, 2월은 28일,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언제입니까? 5, 61일이니까 결국 4월 29일이 말일이 되겠죠. 4월 29일이 말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걸 막 이게 365 곱하기 2니까 이게 17년 1월 28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예기간이 2년이면은 2만 더하면 됩니다. 연도에다가 2만 더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번에서는 이제 청구기간을 묻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세 덩어리죠. 첫 번째 덩어리가 청구기간의 일반론, 두 번째 덩어리가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 덩어리는 결국 사안포섭,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